전남 장성군 영천리, 오동마을 또는 방울샘 마을이라 불리는 동네. 마을이 자리를 잡을 때는 항상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을도 방울샘이 있어 자리를 잡았다. 샘의 중앙에서 공기방울이 솟아나 붙여진 이름이 방울샘이다. 방울샘 뒤쪽에 자리한 김재식의 집. 지난 92년 낙향한 때부터 그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 외면받는 농촌, 버려진 땅을 일으키고 싶어 농부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노농 김재식. 군인으로 공직자로 정치가로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하지만 농투성이 생활 7여년. 이젠 그에게 시골 생활이 자연스럽기만 하다. 그의 집 옆에는 정자가 하나 있다. 김재식의 선친이 66년 전 지은 오청정이란 이름의 정자다. 김재식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오청정의 관리실이다. 하지만 정자를 지키기 위해 그가 낙향을 한 건 아니다. 낙향 후 이제까지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 교육에 힘썼다. 고소득 양질의 작물을 시험 재배하며 농업 발전에 도움되는 삶을 살고자 했다. 김재식은 항상 농민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상들의 농사법을 답습만 해서는 농업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책 읽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농사에 있어서 김재식은 언제나 공부하는 학생이다. 농업은 농민의 생명줄이자 나라의 생명줄. 농업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 그에게 농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1923년) 김재식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마을 복판에 있었던 그가 태어난 집. 51년 전 고향을 떠나며 팔았던 집이라 많은 것이 변했다. 참, 여기 작은 방이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방에서 많이 자랐고, 그 다음에 이 방에서 여기 창고 옆에 있는데 방, 그게 이제 내가 살던 집이고. 요거는 새로 지었구나. 요것도 요리. 보통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그는 14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중학교와 일본 척식대학을 다녔다. 지금도 체격이 좋은 그가 전공한 것은 유도였다. 내가 태어나고 여기 큰 방이고 여기 광이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 옆에 길이 있었어. 길이 있어가지고 나무도 심어지고 위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학도병으로 끌려가 일본군 장교를 한 것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6년 전에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가서는 뭐 한국 사람 나하고 우리 동네에 또 한 사람 같이 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투백에서 살라니까 말도 서투르지 생활도 서투르지 음식 다르지. 그런데 무시까지 당해서 살면 안 되겠단 말이야. 무시당하지 않은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좀 괜찮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또 유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놈들 혼내주는 것은 유도 해가지고 이기면 혼내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던 게 그때 내가 참 대단히 그 미안한 얘기로 애국심이 뭐 독립정신이
이런 게 특별히 잊지 못했다는 게 또 뭐 나름에서는 큰 계란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해방 후 김재식은 고향에서 2년간 농사를 짓다 공병장교로 군생활을 한다. 61년에 공직에 몸담으면서 농림수산부 수산국장, 수협회장, 수산청장을 거쳐 69년 10월 그는 제16대 전남도지사로 부임한다. 쌀값이 올라가면 농민이 장관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식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또 전라남도 내려오려고 생각할 때도 농도니까 내려왔었는데 심지어는 도청마당에 있는 장미꽃을 뽑아버리고 거기다도 보리를 심고 그랬는데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먹고 산다는 문제가 지금 배부르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먹고 산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남에서도 배가 고라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 애들도 많이 죽고. 가난했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다. 그래서 그가 지사로 부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은 식량 증산이었다. 논두렁에 콩 심기와 호박 심기를 장려하며 밤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고 그 재배법을 책으로 펴내 농가에 보급시켰다. 또한 각급 학교와 군부대에까지 보리를 심게 해 식량 증산에 열을 올렸다. 그렇게 부촌을 만들기 위해 시군 현장을 뛰던 김 지사는 최장수 전남도지사의 기록을 남기고 1973년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재식은 73년부터 4년 동안 독립산업사장, 79년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낙향을 결심하게 되는데 안에 있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퇴역을 했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뭔가 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일이 뭐냐 역시 내가 그전에부터 농촌에서 자라면서 배웠고 특히 도지사 4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만 남겼고 도지사 그만두고 올라가서도 내가 땅 사가지고 야산 사가지고 개간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좀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1992년에 우리 가족들이나 심지어는 이 동네 사람들도 내가 내려오는 걸 반대했는데도 내려와가지고 동네에서 말씀하시기를 수산청장, 국회의원, 도지사 다 하신 양반이 처음에 와서 농사 짓고 살라디야 하고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 진짜 오셔가지고 결국 그는 1992년 4월 20일 낙향을 단행했다. 3가지 벽시와 70여 종의 특화 작물로 문중 땅 400평에 시작한 새로운 농사 인생이었다. 첫해 김재식은 일본에서 가져온 벽시인 코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미네아사이를 심었다. 그리고 각각에 오동쌀, 봉황쌀, 방울샘쌀이라는 우리말 이름도 붙였다.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 들여오는 벽시. 그가 문익점 역할을 하는 것도 모두 농가의 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었다. 코시히카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해서 오동이라고 이름 진 것은 일본의 뭐 밥맛 좋은 쌀의 대부격이고 200만 정도 중에서 35만 정도를 35%를 그걸로 심는 거니까 그건 뭐 우리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져왔던 게 일본서 그 히토메보리라고 그래가지고 해남 옥천조합에서 지금 브랜드화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그게 동북 143호라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는 쉽게 가져올 것 같지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가져오는데 1년 걸렸지만은 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요거만큼씩 해서 여거 관광 온 사람들이 갖다 주어가지고 내가 그 시험에서 했고
다행히 조건이 맞았는지 첫 수확부터 대풍을 이루었다. 여물은 이삭은 김재식에게 성공을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불법으로 들여온 벽시라서 주위의 반대가 심하고 연구기관의 항의도 있었다. 종자 50개, 60개 들여다가 시험해가지고 퍼뜨려 놨지만은 종자는 적어도 하나를 심으면 200배, 300배 나와요. 그러면 하나를 심으면 200개 나온단 말이야. 또 그걸 심으면 4만 개가 돼, 4만 개가. 그러면은 뭐 바로 퍼뜨릴 수 있는 거니까 좋으면 언제든지 하고 나쁘면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짧게 넣어가지고 풀 안 나잖아. 5월달에 6월 초에. 품질 좋은 쌀은 농민이 먼저 알고 찾아온다. 현재 장성군 남면 한마음 공동체에서는 오동별을, 2kg가 나오면 해남 옥천 농협에서는 봉황쌀을, 장성 산간지 농민들은 방울샘 쌀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은 올해 180억의 소출을 올렸다고 한다. 미끄럼도 안 주고 이렇듯 가져간 벽시들로 소득을 올린다는 소식은 김재식에게 세상에서 더 없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이런 쌀이 건강한 쌀이야. 이제는 쌀도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어야. 지금까지 그가 재배한 벼 품종은 모두 19가지. 13가지가 밥쌀이고 6가지가 특미다. 올해 재배한 쌀은 한가위와 무등쌀, 환상의 쌀, 3가지를 재배해 모두 벽시로 남겨뒀다. 내년에 심으려고 남겨둔 신하락. 그가 수확하는 쌀의 대부분은 다음 해의 종자로 사용된다.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뭐 이거 해서. 내년에 심을 새로운 종자를 시험해 본다.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기 때문에 그는 현미를 갖고 왔었다. 발화 시험에 성공하면 내년엔 논에다 재배하는 것이다. 먼저 한 일주일 이 현미를 물에 담가 놔야 한다. 그가 벽시를 몰래 들여오는 것은 새 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을 아끼자는 것이다. 좋은 쌀은 우선 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의 90%가 품종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좋은 종자를 들여오는 일과 보존하는 일, 지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열흘 후 이 쌀에서 싹이 나면 1단계 시험은 성공. 땅에서도 잘 자라면 그는 다시 한번 질 좋은 쌀 생산을 기대해보는 것이다. 나는 타고난 농민입니다. 별 힘은 없지만은. 내가 태어난 게 호적상으로는 11월 20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음력으로 5월 보름이니까 6월 28일이에요. 그날 우리 논에 모를 심는 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점심때 때가 돼서 인부들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하루 집에 와서 날 헐거덕 낳고 아랫목에다 누워놓고 밥 지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6사람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날, 우리 못 심는 날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숙명적인 인연이 있고 이제는 뭐 농사밖에 모르니까. 이쁘다. 어제 뭐 당근 캤다고? 예.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에요? 사려봐. 거기나 여기. 때때로 농산일을 문의하러 사람들이 찾아온다. 근데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94년 고구마 종자를 나누어간 사람들이다. 종자가 좋아 몇 해 재미를 보았지만 올해는 고구마에 희귀한 병이 퍼져 그것을 문의하러 온 것이다. 색깔도 이쁘지? 예. 맛도 좋고요. 맛도 좋고. 저기 스쿠바 있는데 동경이 있는 데는 찾아오는 손님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도 어느새 이제 김재식의 그냥 조그만 방은 농사 공부방이 된다. 해먹는 거. 92년 고향에 오자마자 김재식은 자신의 방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게 이제 연구소 못하는 술이지만 막걸리도 돌리며 농사 얘기를 나눴다. 이걸 어떻게 농민들에게 하면 과학 영농을 설파하는 공간. 농민들과 융화되는 공간으로 그는 노농 농사 공부방을 열었다. 출석부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없는 공부방. 해먹는 거다가 밤을 새워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거지. 근데 이제 튀김 해먹고 그래서 그걸로 하려니까 모양도 더 이뻐야 되고. 요즘도 노농 농사 공부방은 이렇듯 계속되고 있다. 언제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곳이 공부방인 것이다. 요즘은 농한기라 손님이 줄었지만 그가 이곳에 있는 한 공부방이 문 닫을 일은 없다. 단점이 하여튼 속이 까맣게 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근데 내가 그때 15개 가져올 때 아주 그 개인이 가져오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냥 2만 원 자루로 그냥 담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 많이 갖다가 필요가 없잖아. 농민들과 농사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지만 뭐니 해도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은 가져간 종자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남목사가 이제 자기가 하지 않고 김 사장 준 거지. 농업기술이 일진월보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보면은 그 농민들도 앉아서 책을 기차 속에서 열심히 읽고 해서 배우고 뭐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기 시험에 내려올 때는 농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나도 공부해서 하나라도 농민들한테 많이 가르쳐주자 해서 소위 농사 공부방 내가 내 호가 늙을로자 농사노자 노농이니까 그래서 노농농사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도 틈이 있으면 여기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비 오거나 밤에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저기 신문 왔지만은 여기 3일 늦으면 일본에 농업신문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농민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내가 그거 가르치고 뭐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사람 모여서 얘기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농사 공부방을 만들 목적으로 여기 내려왔었는데 그 전에 사흘에 한 번씩 받아보는 일본 농업신문에는 읽을 만한 농업 정보가 많이 있다. 질 좋은 벽실을 들여오는 것처럼 그는 일본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은 빨리 이용할수록 이익이라 생각한다. 김재식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신문과 잡지를 이용해 농사의 최신 정보를 흡수한다. 그렇게 여러 자료를 읽다가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따로 오려둔다. 김재식은 쌀 농사 정보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93년부터) 김재식은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를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다.
농민도 항상 글을 읽으며 새로운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영농 정보를 실은 농민 회보다. 예순이 넘어서 타자 치는 법을 배웠다. 새 것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랴. 욕심으로 배워두었더니 지금 회보를 만드는데 여간 요긴하게 써먹는 게 아니다. 제호만큼은 친필로 쓴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쓸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다. 제호를 쓸 때마다 그는 농촌에 건 그의 소망을 재확인한다. 과학 영농을 통한 농촌 발전, 농민이 행복을 찾는 길인 것이다. 글을 타자로 다 치고 나면 이젠 적당한 크기로 맞춰 편집을 한다. 이런 벽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만큼 넣고 이제 여기다 품종 이름 쓰고 이렇다면 이제 농한기 김제식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갑자기 방문하는 손님들 때문이다. 멀리서 찾아와 낭패를 볼 걸 생각하면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다. 여기에 지금 환산햇살하고 저것만 빠져 있어. 무등살만 빠지고 나머지는 여기 다 있어, 특징이. 김제식이 시험 재배한 종자 채집본을 구하러 온 사람이다. 종자의 특성과 재배법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환상설이다 뭐다 이제 할 정도로 좀 우리 농협 직원들도 그 안목을 좀 키워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금년에는 여기다 벼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가을에 뽑을 때. 복사해도 좀 아는 것이 힘. 9,700자. 항상 공부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도 일진월보하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너무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이것도 좀 비고 그래갖고 해서 많이 넣는다고 많이 안 익거든요. 발절지 양면으로 만드는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에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논단과 농사정보, 농민건강, 생활의 지혜를 담은 글들이 빼곡하다. 구석구석 그의 농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93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농민의 행복을 위한 소식지. 한 달에 3번씩 발행하며 어느새 165호를 만들었다. 이루어질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농민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농업이 흥할 수가 있고 농업이 흥해야지만 국가가 흥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농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지막 소원은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 죽으면은 요거만한 비석에다가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 말년을 헤매다가 아쉬움만 남기고 이 자리에 누워서도 농민의 행복과 풍년을 기원하노라. 근데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회보를 받아볼 사람들은 조합장, 농민대표, 일반 농민들로 다양하다. 한때 500부를 전국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남 지역에 50부 정도를 보낸다. 힘들어도 회보 만드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 회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7) 년 동안 발휘되어준 자전거. 읍내를 가도 그는 자전거를 고집한다.
농민에 대한 사랑, 농사에 대한 애정, 농촌에 건 기대와 소망이 각각의 편지 봉투 속에 담겨 있다. 두부. 그러시오. 두부. 처음엔 화려했던 전직이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장애가 됐었다. 지사님이라고 어려워만 했던 것이다. 그렇죠. 언제 왔어? 저 거시기 친구가요 동창이 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친해지기까지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웃으면서 애써 친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다 찍혀가지고 고쳐주고 좀 이제 막걸리나 먹고 막걸리는 대접하려고 그래 그래. 혼자 생활하는 것도 이젠 익숙하기만 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말 한마디 않고 지나는 날도 덜어 있다. 아무리 그가 택한 생활이라지만 외로움이 묻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여기저기 강연하며 받는 강연료가 수입의 전부인 김재식. 하지만 그의 소박한 삶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종자를 가져갔던 사람들은 재배한 쌀을 보내오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김치며 반찬을 종종 가져다 준다. 요즘 들어 그가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최 부장님. 진원 쌀들도 포장 다시 했네. 거기서. 농산물 판매장 한켠에 있는 방울샘 쌀. 그의 손을 거쳐 들여와서 보급한 쌀이 이젠 상품으로 나왔다. 출세한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시가를 개량해가지고 만든 건데. 아주 10년 됐네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처음에는 이 봉황쌀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시장 개방에도 걱정이 없다. 고시가리보다도 맛이 있는 쌀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는 공부방이 열린다. 김재식이 노농 농사 공부방을 확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사 시절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현에 장려품으로 되면은 5년 동안 옆에 현에 못 나가거든. 딱 현에도 못 나가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니까 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쌀을 재배하는 것, 재배한 쌀을 상품화하는 것, 농민을 가르치는 것, 모두 그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다. 호텔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호주머니에서 이만큼 낸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저 세면도구에서 이만큼 꺼낸 사람 뭐 해가지고 내서 우리나라의 쌀 자급도는 20%,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 만큼 쌀 자금 문제는 절박하다. 많이 얻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여기 베타카로틴이 빨갛게 돼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단 말이야. IMF 이후로 사료값이 급등하자 그는 사료용 호박씨 1,700개를 새로이 들여왔다. 직접 재배하면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서다. 글쎄 조금 섞인 게 나오는 거지. 농업이 그 딴 산업 같이 그냥 그 수지 맞고 부자 되고 뭐 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은 생명산업이야. 농업을 누군가가 해서 국민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은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누군가가 지으려면은 수지 맞고 이게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해서 남을 수 있게끔 농사 지어가지고 수지 맞아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갑자기 산업화 돼가지고 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농가 천하지대 보이다. 농민 네가 대리라 하고 얘기는 하면서도 실제 정책 면에 있어나 자금 면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직 지원이 못 되고 있고 그러는데 (70세의) 낙향, 7년의 농부 생활. 죽을 때까지 하나라도 더 알고 배워서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독서를 하게 한다. 그의 방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붙여진 사망시 조치사항. 김재식은 지난 94년 전남대병원에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그에겐 농촌회생이나 장기기증 모두가 생명의 차원이다. 죽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수의 대신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를 깨끗이 빨아서 입혀달라는 그다. 이름만 장성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 사실은 전라도 사람 노릇을 어떻게 보면 뭐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철 들자마자 철 들지도 못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군대에 있다가 쭉 들어오고 못 오고 그 다음에는 또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고 관리한다고 돌아다니고 전라남도 지사하면서 이제 조금 뭐 한다고 그랬지만 공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도 일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털어놓고 참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기만 하는 뭐 일이 하나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얽매여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자동적으로 쏠 일이에요. 자동적으로 전남 농민 혹은 장성 군민에게 주자.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90%가 종자 선택이라면 나머지 10%는 경작 방법이나 비료 등에 좌우된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이 나머지 10%다. 김재식은 일본의 앞선 품종을 들여오지만 퇴비만큼은 우리 조상들이 쓰던 고유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가 9살 때 지어진 오청정. 그때 김재식은 낙조라는 현판을 썼다. 이건 낙조라고 석에 해가 질 때 비치는 뜻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인간으로 해서 자라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사회에 뭐가 비치고 죽어라. 그런 뜻이 아마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얼마 더 살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할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희망이 벅차 있고, 몸은 늙어서 힘이 없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아직도 젊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늙었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러거든. 난 올라갈 수 없다. 네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저문날 들에 나가 본다. 그는 버릇처럼 논을 둘러본다. 내년 봄 새 우물 틔울 생명력을 숨긴 대지. 언제나 말없이 수고하는 것은 바로 논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별 재주가 없어.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서 재주가 없고, 하나 농사 짓는 거, 그것도 일본하고 이런 연계관계가 있고 뭐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종자 이런 거에서 과학영농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다. 농사 같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농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치광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농사꾼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 수산청장했다, 도지사했다, 국회의원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뭐 항상 이러고 내가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역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농자 천하제 대본야. 그의 방 한가운데 붙여진 그의 신념. 세상이 발전하면 그럴수록 인간은 자연, 안락, 푸르름, 신선, 풍요를 원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이 될 것이다. 인간의 한없는 욕심으로 근대 문명이 가져온 공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필수 요건인데, 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은 농업을 빼고는 대안이 없다. 창의는 무한하고 대지 또한 영원하다는 그의 말 속에는 농민의 긍지와 농업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인생의 저물녘에 돌아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노년 얼마나 살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쌀농사를 짓는 농군으로 살아갈 것이다.